안녕하십니까. 송근호 혼술이 8월 23일 수요일 오후에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다음 주에 또 검찰 포토라인에 섭니다. 이번에는 수원지검입니다. 저번에 불과 며칠 전에 백현동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섰죠. 이번에는 수원지검, 바로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입니다. 이재명은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가급적 뒤로 늦추려고 가전 사법 방해를 다 썼죠. 측근인 박찬대를 보내서 이하영의 측근에게 그리고 이하영의 부인과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회유를 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금 3번이 파행이 됐죠. 이하영의 입에서 이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고 이재명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이 이 법정에서 나오면 그것을 핵심 고리로 삼아서 그 다음에 이재명을 소환을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그런 보관이 있었죠. 그것이 플랜 A라고 하면은 지금 검찰은 이화영 재판이 다시 미뤄진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이재명을 전격 소환함으로써 사실상 플랜 B를 가동을 했다. 전격 가동을 했다.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습 소환 통보를 오늘 했는데 지금 아마 다음 주 중에는 검찰에 이재명이 갈 것 같아. 구체적인 날짜는 또 조율하고 있는데, 이재명 또 무슨 입장을 내겠죠. 입장을 내고, 얼마든지 소환해보라. 저번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지퍼스 이야기까지 엉뚱하게 갖다 붙였는데, 어쨌든 이재명은 다음 주에 다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섭니다. 대북 송금 관련인데, 기습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하기 전에 어제 검찰이 이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재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 그동안은 참고인이었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을 하고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 혐의를 지금 적용을 했죠.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5번째 소환입니다. 이재명이 검찰에 소환되는 게 벌써 5번째입니다. 그때 1월 달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해서 한번 소환이 됐죠. 그리고 대장동 위례 신도시 또 의혹과 관련해서 2번 소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사건, 이 성남FC 대장동 위례를 묶어서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체포동의안으로 막아버렸죠. 그때 민주당이. 그 다음에 이 백현동 사건으로 최근에 또 소환을 했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번에 다음 주에는 또 대북 송금 사건으로 수원지검에서 소환을 합니다.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에도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안 갔던 것도 있죠. 서면으로 대체했던 것,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도 있는데 어쨌든 포트라인에 쓰는 것은 5번째인데 자, 1차 사건에서 성남FC 후원금 대장동 위례를 병합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1차 구속영장 청구해서 이번에도 검찰은 이 백현동과 대북 송금을 병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백현동 수사는 마무리가 됐죠. 사실상 마무리돼서 소환까지 했죠. 이재명을. 그리고 그 앞에 정진상 소환하고 이재명 소환해서 백현동은 이제 수사가 완성이 됐는데 이 대북 송금이 계속 이화영 재판 파행을 민주당 쪽에서 막 시키면서 사실상 민주당 쪽에서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재명의 소환이 지금 늦어지고 있죠. 늦어지고 있어서 다음 재판기일까지 또 이재명 소환을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하영이 검찰에서는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을 했지만 그것을 법원에서 피고인 자격으로 또 진술을 해야지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부분을 또 지적을 했습니다. 왜 자꾸 8일에 영장을 쳐달라고 이재명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이 재판 방해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8일에도 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오늘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하영 진술까지 다 보고 그러니까 8월 22일 날 이하영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파행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당분간 이재명을 소환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하영이 다음 재판이 끝나고 9월에 들어가서 있을 겁니다. 그걸 끝나고 나서
이재명을 소환할 것 아닌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고 이재명 쪽에서도 좀 너긋했겠죠. 아 이제 그 이하영 재판 파행시켰으니까 조금 더 시간 끌 수가 있겠구나 했을 텐데 지금 검찰이 전격적으로 플랜 B를 가동을 시켜서 이하영 그거를 어차피 검찰에서 한번 진술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증거 능력이 있으니까 재판에서 하는 건 뒤로 미루고 일단 이재명 먼저 소환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전격적으로 소환을 해서 진술을 듣는데 플랜 A가 차질을 빚으니까 이하영의 진술을 듣고 이재명을 소환하는 그 플랜 A가 차질을 빚으니 이하영 진술을 패싱한 겁니다. 이 사법 방해를 했다. 이것은 뭐 나중에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적시를 하겠죠. 사법 방해. 그 증거인멸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 확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리고 그 대신 이하영의 이 법원 그 피고인 진술은 일단 패싱했는데 그 대신 아마 검찰이 이재명을 불러서 또 조사를 하면서 또 나중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칠 때 아마 김성태의 증언으로 대체를 할 거다. 그리고 김성태의 증언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하영이 검찰에서 자백한 내용 그것과 김성태의 증언을 같이 묶으면은 충분히 범죄 혐의를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소환을 한 것 아닌가. 자, 이렇게 보는데, 이 김성태가 어제 법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이재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아마 전격적으로 이재명 소환을 하는데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검찰 입장에서. 어제 이런 그 한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과 연관된 이야기를 그 김성태가 이 북한과 합의서 체결 전날, 그러니까는 북한과 이 뭐 스마트팜 사업비라든가 대북 송금을 하는 이재명의 대북 대가 송금을 하는 그런 그 책이 전날 그러니까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갔고 북한과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쌍방울 사업과 관련해서 협의서 체결을 하기 전날에 이하영이 전날에 찾아간 겁니다. 이하영이 김성태의 숙소로 찾아가서 내일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은 현 정부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승인을 안 내주고 있다. 그러니 북한에 당신이 좀 이야기해서 방북 초청장을 보내게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걸 진술을 했습니다. 이하영이 이재명 북한에 가게 김성태가 방북 초청장 좀 보내달라고 북한 쪽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다는 걸 진술을 했고 그리고 방북을 논의한 후에 경기도에서 이재명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문을 북한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공문에 직인을 찍었으니까 이재명도 방북 추진을 알았을 것 아닌가. 그런 대답도 진술도 나왔고 2019년 1월 17일에 중국에서 쌍방울이 북한 측 조선아태위원회와 대북사업과 관련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한 당시 이하영이 이후에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전화를 해서 김성태 회장을 바꿔줘서 통화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신 돈을 내주고 나서 이하영이 고맙다는 이재명이 이하영을 통해서 고맙다. 그리고 통화하면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직접 고맙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다음에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인 이 김용이 3번이나 만나서 그런 북한에 돈을 대신 내줘서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렇게 김성태가 지금 진술을 한 내용들, 그 자백과 이하영의 자백을 같이 합쳐서 이재명을 소환을 해서 추궁을 하고 영장을 이제 청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주에 하면은 8월은 바로 다음 주가 끝납니다. 그래서 8월 내에 이재명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되 구속영장 청구는 시간적으로 안 맞죠. 지금 수원지검과 서울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이 두 사건을 병합을 해야 되면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영장 청구는 9월로 넘어간다. 9월로 넘어가면은 이재명이 그토록 바랐던, 제가 낮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재명이 그렇게 8월을 목매었는지. 근데 이제 8월 영장 청구는 이제 끝났고, 자, 9월로 넘어갑니다. 9월로 가면 정기국회가 되니까 이것은 체포동의안이 반드시 표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 표결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이콧하자. 민형배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지금 부결시키기 위해서 또 벌써 표단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야지 영장실질심사 법원으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9월로 넘어가면은 9월에 본회의에서 표결을 해야 되니까는 본회의는 미리 여야가 합의를 해서 정해 놓습니다. 9월 21일, 9월 25일 본회의가 있는데 사전에 또 이 체포동의안을 보고도 해야 되고 하니까 9월 25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그 표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또 부결시키면은 이재명 또 방탄 뒤에 숨었다 이런 그 여론이 들끓을 테고 이거를 또 가결시키면은 이재명이 이제 그 민주당 안에서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탄핵됐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 가결되면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야 되죠 법원에. 딱 그런데 그 시점이 추석 명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은 추석 차례상 민심. 그러니까 9월 25일에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데 그날이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주 목요일 날 9월 28일, 9월 29일이 추석이고 바로 추석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차례상 민심에 이재명의 이런 여러 가지 혐의들이 올라서 체포동의안이 또 5번 검찰에 불려가고 체포동의안이 2번 재상정이 되고 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이 이 추석 차례상 민심에 의해서 이재명은 또 한 번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